테슬라 소식입니다. 4분기 인도량 예상상회 연간 180만 대 달성.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4분기 인도량을 발표했다. 연간 180만 대 인도 목표도 달성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전기차 49만 4,989대를 생산했으며 이 중 48만 4,507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분기 기록한 사상 최대 인도량인 46만 6,140대를 뛰어넘는 수치이자 월가 전문가 예상치 47만 7천대를 7,500대가량 웃도는 수치다. 4분기 인도량은 3분기에 비해 11% 늘었다. 세부적으로 모델 3과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Y의 인도량이 46만 1,538대에 이르렀으며 기타 모델 인도량이 2만 3천대를 기록했다. 올해 총 인도량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180만 8,581대, 생산량은 35% 증가한 184만 5,985대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지난 10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시한 연간 인도량 목표 180만 대를 달성했다. 다만 전기차 인도량 성장 속도는 당초 머스크 CEO가 제시한 연평균 50%에는 대폭 못 미쳤다. 로이터 통신은 일부 모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올해 발생할 매출이 지난 4분기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는 올해 인도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새로운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침에 따라 모델 3 후륜 구동과 모델 3 롱레인지는 올해부터 7,500달러의 세제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하락세로 출발했다 인도량 발표 후 소폭 상승으로 전환했다 다시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인 테슬라의 주가는 장 초반 0.3%가량 상승 중이다. 한편 이날 앞서 발표된 중국 1위 업체인 비아디의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52만 6,409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분기 인도량이 나오기도 전에 전문가들은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중국 전기차 시장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테슬라는 업계 경쟁 심화,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 악화 우려 등에 지난 2022년 주가가 65% 하락했으나 지난해에는 102% 상승했다. 테슬라는 오는 1월 24일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마시모가 애플워치 특허로 소송 건 진짜 이유. 미국에서 애플워치 판매가 재개됐으나 애플과 의료기기 제조업체 마시모 간 특허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일 외신에 따르면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조 키아니 마시모 최고 경영자는 아무도 애플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며 애플과의 분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키아니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애플과의 법적 공방에 약 1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마시모의 수익이 1억 4,400만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액수다. 이 소송에서 마시모는 특정 애플워치 모델의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기능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키아니는 애플과의 분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아무도 애플에 맞설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내가 해낼 수 있다면 애플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이 계속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바꿀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제기 동기가 이타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전에도 마시모는 타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해 수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2차례 받아낸 바 있다. 현재 애플워치 판매 금지 조치가 보류된 가운데 애플은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개발했다. 미국 관세청이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더 이상 침해하지 않는다고 동의하면 애플은 변경 사항이 적용된 워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AI 업고 시총 1위 탈환 유력. 마이크로소프트가 적극적인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힘입어 올해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을 제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MS, AI 업고 시총 1위 탈환 유력 파이낸셜 타임스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기업 전망을 내놨다. FT는 지난해 기술 분야 최대 화두가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이었다면 올해는 생성 AI의 적용 범위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FT는 MS는 일찍이 오픈 AI와 제휴한 덕분에 생성 AI 물결을 타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판매 증가와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MS는 시가총액 선두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으로 애플 시가총액은 2조 9,900억 달러, MS 시가총액은 2조 7,900억 달러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 CTO가 예고한 2024년 기술 트렌드. 워너 보겔스 아마존 최고 기술 책임자가 2024년 기술 트렌드를 예측했다. 지난 1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워너 보겔스 아마존 CTO가 블로그에 인공지능의 문화적 다양성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문화가 기술의 설계, 도입,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시스템을 전 세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난해 공개된 많은 LLM 훈련 데이터는 서양 문화에 편향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아랍권 관련 LLM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다와 같은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존재했던 것이 그 예다. 또 여성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인 fem테크의 미래를 시사했다. 오즈는 여성 주도 스타트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fem테크의 성장을 점치고 있다. 오즈의 fem테크 분야 예산은 2023년에만 197% 증가했으며 온라인 의료 플랫폼, 저비용 진단기기 등이 등장해 여성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상황. fem테크 분야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은 인구의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의료 관련 의사결정의 80%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임상시험과 연구는 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더 늦게 진단을 받는가 하면 심장마비 후 오진율이 50%가량 더 높다는 문제가 늘 따라온다. 보겔스는 교육산업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고객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 사이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겔스는 과거 일부만을 위한 맞춤형 현장 교육이 산업계가 주도하는 기술 기반 교육으로 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겔스는 매년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생성형 AI를 활발한 협력자라고 언급하며 인공지능의 미래를 추측한 바 있다.